이쪽은 소금이 가득히 쌓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직 저수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소금밭 위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마운트 위트니 그 입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는 도저히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에서 11월까지 그 개장을 하니까 그때 다시 오기로 하고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2사람, 3사람이 되어서 겨울 장비를 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혼자서 다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뭐 초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오면 되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그 지식이 많은 독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탄염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제거하고 뭐 풀을 키운다든지 농경지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한 뜻의 이야기인데 내가 모르니까 나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생겼냐 하면 이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 이게 이곳의 그 지형이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쪽 아래쪽으로 경사가 아주 약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 저수지를 그 둑을 막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드는 것이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막아놓고 일부분씩 이렇게 그 물을 여기다가 대고 또 저편에는 뭐 스프링쿨러로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곳곳을 살펴보니까 그 댓글을 쓰신 분 어느 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탄염 작업을 해서 이곳에서 먼지 발생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 보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 그 부분은 계속 소금 성분이 씻어져서 그런지 거기는 이제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풀이 자라지 않은 지역들은 계속 물을 내려보내서 또 가둬서 탄염 작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뭐 몇십 년, 뭐 100년, 200년 후에는 그 아래까지 아마 내려가면서 소금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곳을 초원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플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 앞에 둥글게 있는 곳이 그게 지하수를 퍼올리는 곳이네요. 그리고 이 굵은 파이프들이 아마 센서 작용에 의해서 물을 계속 퍼올리는 것 같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또 이 파이프 4개를 통해서 이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저장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으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저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 물을 뭐 송수관으로 해서 여기를 와서 여기를 클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산맥에서 눈 녹은 물 또 지하에서 샘으로 나오는 그러한 물을 여기에서 집수를 해서 그렇게 이 광야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곳 급수하는 그 파이프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저희 집 앞에 문산천에 옛날에 그 급수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장의 역할은 뭐였었냐면 대한항공 초대 회장님이신 조중훈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서 미군 추럭 한 30대를 불화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탱크를 급수 시설을 개조를 해서 뭐 판문점, 파주 모든 곳 그리고 동두천 의정부 모든 미군 기지에 식수를 공급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아저씨는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추럭이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30대가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죠.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서부터 그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니까요. 그 전에는 미군들이 직접 와서 물을 퍼갔었어요. 미군 급수 탱크로. 그러다 그 이후에 조중훈 아저씨께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의 대한항공이나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된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조중훈 아저씨가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 집 앞에 또 용주골 상거리 이러한 곳에 나오셔서 지프가 있으니까요. 자가용을 이제 타고 나오셔서 물을 사방팔방으로 이제 공급하는 지휘를 하고 매일 그러셨어요. 새벽에 한 6시 정도면 겨울에도 컴컴한 때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작은 누나 그리고 나 또 형 그렇게 저희 형제들은 학교 갈 때 춥고 뭐 비 오고 그러면 조중훈 아저씨네 차를 타고 갔어요. 조중훈 아저씨 지프도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나 이뻐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어떤 때 저희 집은 이제 식당 또 가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뭐 식사도 하고 가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 후손들이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니까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개인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할 것은 안 되고 얼마 후에 1964년에 이제 월남전이 확전이 되면서 운송 사업을 그 아저씨가 맡으시니까 급수차를 이제 운전하시던 분이 저희 집에 항상 오셔서 이제 자기들 월남에 가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월남에서 이제 운송 작업을 하러 가신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수를 상당히 많이 또 영입을 했고 저희 집에 오던 단골 아저씨들 저희 집에서 뭐 교대로 계속 주무시고 갔거든요. 새벽에 출발하는 조들은.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월남에 떠나셨고 1964년
한진 통운인가 하여튼 그 한진 운송이 월남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 조중원 아저씨를 이제 그때서부터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큰 회사에 그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파주에 오질 않는 거죠. 서울역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염천교 건너편에 거기 이제 한진 빌딩을 그때 60년대 말에 이제 거기 한진 빌딩을 이제 짓고 그렇게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사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분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그 국영항공을 그 아주 떠넘겼어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을 맡아서 운영을 해라 강제적으로 떠맡기고 정부 보증으로 차관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대한항공이 존재를 한 것인데 그 후손분들은요 그렇더라고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세상을 떠난 그 장남 되시는 그분은 저의 형님 또래죠. 그래서 그분은 학교를 다니느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뭐 서울 어디 사셨는지 이제 그런 건 모르고 조중훈 아저씨는 저희 집에 뭐 자주 이제 들리고 이제 한 그러한 이제 분이죠. 저희 엄마 아빠랑도 잘 아시는 이제 그러한 분인데 이 급수 시설을 보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옛 추억이 생각이 났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는요, 그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저수지를 필요한 그 양만큼 그렇게 면적을 나누어서 저수지를 수십 군데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 저수지 하나에 한 2곳 정도씩 이렇게 와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물이 여기까지 차면 알아서 스스로 이 아래쪽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것은 물이 조금 더 고이도록 그렇게 막아놨네요. 그리고 여기 수심의 깊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 20c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낮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물은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여기에 그 미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래로 계속 소금기가 또 내려가서 그런지 여기는 또 소금이 잔뜩 쌓여 있고 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씻겨지면 그 물이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 전체를 어쩌면 한 100년을 내다보고 이 소금 광야를 전부 그 초원지대로 만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가 하면 이 산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좌우 산맥에서 계속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러한 샘물들인 거죠. 저 위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곳에 유입되는 강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이제 지대가 낮으니까 산맥에서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스며 나오니까 이 물은 이 자체가 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염도가 아주 약하게 있어요. 미지근하게 있는데 이러한 곳에 왜 소금이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가 하면 이러한 물이 소금 성분이 아주 약하게 있는 물이 이곳에 고여 오면서 면적이 크니까 그 일조량이 많으니까 이제 증발이 돼서 그 소금 성분이 작게 있는 그것들이 자꾸 마르고 말아서 계속 이렇게 켜켜로 쌓여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거의 민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이리로 내려가면서 쌓여서 저 아래는 이제 염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여기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이것을 왜 또 소개를 하냐면 첫날 그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두 번째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 영상에 댓글을 써놓은 분들이 한 두세 분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로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 내가 알아야 대답을 하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떠올랐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먼지를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들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이제 염전이 있었으니까요. 그 염전에서 쌓아놓은 이제 소금이에요. 이 자리가 여기 전부 소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지가 엄청 오래됐고, 그래서 아마 수십 년 뭐 됐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도 녹지 않고 존재하냐면, 여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3,000m가 넘고 4,000m가 넘는 그 산맥이 계속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번 고속도로까지, 그러니까 레이크 타호 그 정도까지 계속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비구름이 이 산이 너무 높으니까 못 넘어와요. 그리고 그 동쪽에 그 캘리포니아 그 광야 곡창지대, 또 그 과일을 작물을 키우는 그곳에 이제 비를 쏟아붓기 때문에 여기는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편까지도 사막이죠. 그리고 저 산맥을 이제 마저 넘어가면 거기는 네바다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는 데스밸리 국립공원, 또 라스베가스 그쪽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지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만 녹아서 없어지고 지금도 수천 톤이 여기에 쌓여 있고, 저편에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네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호수 건너편이 궁금해서 여기를 왔어요. 그랬더니 이 호수의 남쪽 그 건너편에도 전에 그 염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편에 그 염전 마을이 있는데 이제 염전을 다 폐쇄를 시켰네요. 이제 국가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제 끝을 낸 거죠. 그리고 저 북쪽에 거기 아까 그 멀리 보이던 그것도 염전이에요. 그거는 이제 북쪽의 염전. 그러니까 이 호수에 염전이 네 곳이 있었던 거죠. 여기 하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저 건물도 다 폐허가 됐어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여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 앞에 소금더미 쌓여 있는 것은 뭐 상품 가치가 없이 그냥 옛날에 있던 거니까 놔둔 그런 것이고요. 이 앞에는 이 호수를 컨트롤하는, 이 호수의 염분을 제거하든지 여기에 뭐 초원지대로 만들든지 하는 그 데파트먼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 여기에서 근무하는 차량만 수십 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곳곳에 파이프 시스템을 이 벌판에다가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또 계속 설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되니까 거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그게 여행자가 너무 깊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피곤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편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2시간 반을 저 산 너머에서 그 계곡 저렇게 산으로 된 그러한 비포장 도로로 가면 아주 재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연료도 부족하고 또 인터넷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내 차는 이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있습니다. 원체 뭐 그러한 곳에 절벽길 다니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서 이제 차가 고장이 나면 2시간 반을 산맥으로 사막 속에 들어갔다가 차 고장 나면 이게 낭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차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까지 또 걸어 나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화 연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물은 한 박스뿐이 없지, 또 휘발유는 절반뿐이 안 남았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일단 돌아가서 캘리포니아의 저쪽 그 태평양 쪽으로 일단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등산을 할 수 있는 그 기후도 아니고 뭐 등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편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교과서에 나오던 그 걸어가는 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자죽을 쭉 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이 저편 너머에 있는데, 거기는 늦으면 한 3달 정도 후에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운트 위트니, 그리고 여기 데스밸리 국립공원 이 전체를 다 탐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한 5-6번을 왔는데 그래도 갈 곳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전국에서, 그러니까 알래스카, 하와이, 뭐 이 대륙 48개 주 모든 곳에서 요 산 너머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가장 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요. 거기는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에 그 걸어가는 돌이 걸어간다니까요. 이 돌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 가서 실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태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뭐 내 맘이지 뭐 어딜 가든지.